박근혜 대통령이 정세균 국회의장과 만나 김병준 총리 지명을 철회하고 국회가 새 총리를 추천해달라고 사실상 요청했습니다. 대통령제 아래서 사상 최초로 국회 추천 총리가 탄생할 경우 최순실 사태로 악화 일로를 걷던 정국,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영작 서경대 석좌 교수, 장기표 신문명 정책연구원 대표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 오늘 국회를 전격 방문해 정세균 의장과 면담했습니다. 박 대통령, 국회가 총리를 추천해주면 그 인사를 총리로 임명하겠다. 실질적인 내각의 권한도 부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의 이야기 먼저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가의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고 생각해서 오늘 이렇게 의장님이 만나뵈러 왔습니다. 고견을 바랍니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총리의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서 실질적으로 내각을 통화를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해서 경제를 살리고 또 서민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여야가 힘을 모으고 국회가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 국회가 여야 합의로 좋은 분을 추천해 주신다면 그분을 총리로 임명해 실질적인 내각 통할권을 부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교수님, 사실상 김병준 총리 내정, 지명을 철회한 것이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여야 합의라고 그랬으니까요. 김병준 총리 지명자가 여야 합의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그것부터 따져봐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는 김병준 지명자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동적으로 철회가 되겠죠. 네. 그러나 이게 여야 합의가 되겠어요? 그리고 야당이 요구하는 것과 여당이 요구하는 건 또 다르거든요. 네. 야당이 요구하는 거는 대통령 완전히 뒤로 물러나라. 하다못해 정말 그 국군 통수권까지 다 내놔라. 그거 아닙니까? 근데 여당에서는 그건 아니다. 외치 국방, 외교, 통일은 대통령이 하고 나머지만 내각에서 하는 거다. 이런 시각적인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여야 합의가 되겠어요. 거기다가 또 국민의당도 또 야당으로서 민주당과 경쟁 관계에 있는데 네. 반드시 또 민주당 뜻대로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헌법의 위기를 정치적으로 풀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이 잘못돼 있으면은 헌법을 고쳐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헌법 고칠 생각은 안 하고 헌법을 위반할 생각만 하고 있어요? 지금 모든 사회 원로라든지 여야 정치인이 말하는 건 모두 헌법을 다 쓰레기통으로 버린 거예요. 그럼 대통령이 지금 오늘 얘기한 거는 그것도 헌법을 위반한 거죠. 헌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렇죠. 헌법이라는 것이 준엄한 국민이 만들어준 법이 있는데 왜 그 헌법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헌법 밖에 가서 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나라가 위기라고요. 위기일수록 원칙을 지켜야 되고 법을 지켜야 되는데 위기라니까 다 내팽개쳐버리고 다 지멋대로 다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말 백가쟁명이라고 그러나요? 네. 언론들 물어보세요. 100명 다 달라요. 여당 달라져, 야당 달라져, 여당 내도 다르고, 야당 내도 다르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로 모으는 거는 헌법과 그 헌법을 존중하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헌법 정신으로 가야죠. 되돌아가야 된다. 그게 안 된다면은 안 된다. 예를 들어 6.29 때와 같이 그럴 때는 개헌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또 야당에서는 야당 또 개헌 반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도대체? 우리 당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해법 될까요? 헌법대로 해야 되고요. 그 대통령이요 실질적 내각 통할권을 총리에게 넘기겠다. 이는 위헌입니다. 그래 이런 발언을 지금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린 겁니다. 생각해 보시오. 우리가 대통령요 그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왜 뽑습니까? 그 뽑아낸 대통령은 이선 후퇴하고
국회에서 추천한 사람한테 국정 운영권을 맡긴다는 것은 네. 이건 선거의 의미도 없고 이건 옳지 않아요. 그런데 이 정도가 되면요 대통령이 물러나야 되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안 물러나려고 지금 꼼수 쓰려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그 야당에서도요, 뭐 야당이나 다른 온갖 언론에서 뭐 저 지식인들이 이선 후퇴하고 뭐 이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민주당은 지금요 꼼수 부리다가 원칙과 정도로 나가지 아니하고 민주당의 속셈은 뭐냐면 퇴진입니다. 네. 퇴진 요구인데 이걸 하면 이른바 역풍 만날까 싶어서요. 좀 이 템포를 조정해가지고 지금 뭐 이선 후퇴다, 거국 내각이다, 뭐 실제로 권한 넣는 게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게 안 받을 수도 없는 민주당의 상황이 지금 도래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받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 헌법에 보면 총리가 내각을 통할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으로 준해서 활동하는 것도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건가요? 근데 그걸 아까 뭐냐면 실질적인 이런 말이 뭐냐면 그렇잖아도 이선 후퇴와 같은 의미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된 대로 외교, 통일, 안보 이거는 대통령이 맡고 네. 그 외 경제, 교육, 문화 등등은 총리한테 넘긴다. 이는 위헌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러면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명을 받아야 된다. 그렇죠.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하는 거지 총리 마음대로 행정각부를 통할한다가 아니거든요. 헌법에. 이 선으로 물러날 수도 없다. 헌법상으로는. 없죠. 네. 그렇다 그러면 책임 총리를 얘기했던 김병준 내정자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여야청이 합의하면 총리의 지명 의미가 없어진다 얘기했는데 김병준 내정자 이야기 좀 준비됐으면 들어볼까요? 지명 철회가 아니라 여야청이 합의해 오면 제 지위는 소멸된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야를 주체로 또 해오면 나는 동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으니 그만큼 한 단계 더 앞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까지는 청문회 준비를 계속 하실 생각이신가요? 당연하죠. 합의를 해오면 제가 저 지위를 소멸하는 거고 내가 자진 사퇴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 여야가 합의해 오면 내 지위는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사실상 거취 정리에 들어갔다라고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것 같지도 않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여야가 합의를 못하면은 나는 사퇴는 않는다. 근데 지금 실제로요 국회에서 저분의 인준을 갖다가 표결에 붙이잖아요. 그럼 저분 인준돼요. 인준이 된다고요? 돼요. 여소야대인데도요? 관계없이 이런 거면 국민의당이 있고 또 비노가 있잖아요. 비노 비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당하고 합치면 충분히 돼요. 그러니까 야당이 그 표결에 붙이질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김병준 총리 내정자도 사퇴할 의사가 없고 네. 실제로 나를 법적 절차에 의해서 예. 대통령이 제청을 했으면은 법적 절차에 의해서 청문회를 듣고 청문회를 개최하고 거기서 표결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절차 발부란 얘기예요. 그럼 오늘 대통령이 국회 정세균 의장님과 만나서 이야기한 취지하고는 조금 다른 아니 그런데 결인데요. 그게 다르지만 같은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은 정세균 의장이 여야가 합의를 한다면은 저분은 표결을 붙여도 안 될 거라고요. 합의를 하면. 합의를 하면요. 근데 합의를 못 한다면 못하면은 절차를 법적 밟게 절차를 되면 다 듀 프로세스, 모든 법적 절차를 그런데요, 밟으라는 얘기죠. 네. 법률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맞지만 대통령이요. 국회에 가서 제안하면 국회에서 추천하면 받겠다 그랬으면 예. 이미 김병준 씨는 끝난 겁니다. 끝났고 그다음에 대통령이요. 저런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왔거든요. 이게 중요합니다. 국회가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요. 인사청문 요청서를 못 보낸 겁니다. 왜 못 보냈습니까? 대통령이 왜 못 보내? 그걸 못 보낼 정도 되면 대통령으로서의 권능, 즉 역할을 행사하고 있지 못한 겁니다. 이 대통령 문제입니다. 딴 사람 비난할 게 아니에요. 예. 그 대통령이 그런 처지에 놓였다면 이미 대통령이 아니죠. 그런 의미에서 김병준 내정자도 예. 사실상 권능을 잃은 것이다. 권능이 아니라 지위가 끝난 지위가 거지. 끝난 왜 것이다. 대통령이 그렇죠. 헌법적
그 권한에 의해서 저분이 지명을 받았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정치적으로는 정치인으로서는 힘이 다 빠졌다 빠졌고. 하더라도 헌법이 준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 권한을 행사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없다. 네. 근데 또 하나 이제 걸림돌이 사실은 이제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교수님 사실 야당에서는 이거 뭐 의미가 좀 대통령이 이야기한 의미가 좀 불분명하다, 뭔가 좀 모호하다 이러면서 좀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야당의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야당은 원래 조각권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보면 국군 통수권까지 다 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정부를 완전히 자기네들이 장악하겠다는 의미거든요. 그거를 계속 요구해 왔다고요. 오늘 그 신문에 보니까 야당 외치에도 전혀 손대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는 대통령이 또 받을 수가 없어요. 민주당 일각의 이야기죠. 아니 아무튼 언론에 민주당 나온 주류의. 주류의 예. 의견이죠. 그렇게 되면은 그걸 또 대통령이 받을 수 없는 게 대통령은 뭐라 그래도 지지율이 5% 10%라 하더라도 대통령을 지지한 보수 우파 유권자들이 있어요. 보수 우파 유권자들 완전히 버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더민주가 실질적 집권을 하게 되면 세금 인상 문제, 사드 문제, 국정교과서 문제, 뭐 대북 정책의 변화, 그 예산 이런 산적한 실질적인 문제가 있다. 내용들의 변경이 올 수 있다. 엄청난 변경이 오겠죠. 대통령 완전히 뒷방만인이 돼버리면요. 그러니까 그걸 대통령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 우파 유권자들이 그럼 박근혜 대통령 용서하겠어요? 저것까지 내팽개치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법적으로 해결해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개헌이다. 개헌이죠. 야당이 원하는 건 좀 내각제 개헌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당이 원하는 건 이혼집정제 개헌이고. 근데 지금 개헌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 지금 국정이 굉장히 혼란스럽고 뭔가 정리가 그럼 필요합니다. 지금 대통령이 하는 일 계속 하게 하면서 기한을 주고 그 기한 내에 개헌하면 되는 거거든요. 기한 내에 완수를 해라. 네, 그때까지 시한부로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고 그다음에 내 얘기 마치고요. 그리고 개헌이 되고 나면 그때 대통령 사표 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요, 개헌 그런 거 지금 겨를이 없습니다.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권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걸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런 식으로 뭐 이선 후퇴다. 오늘 저는요, 대통령이요, 국회에 저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입니다. 할 말이 있으면 국회의장 보고 좀 보자 그러든지, 안 할 말은 롯데 호텔 오라 하든지 그래야 되지. 그동안에 굉장히 원칙 찾고 정말 오만하게 하다가 좀 급하니까 달려가고 말입니다. 야당 대표로도 만나러 가겠다. 오늘 야당 대표실에도 오락했으면 갔을 거 아닙니까? 저래야 하는 게 아닙니다. 저 정도가 되면요, 대통령을 내놔야 되는 거예요. 네. 예? 국가 원수, 저기 한 개인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국가 원수가 저렇게나 천실하면은 대통령 아니지. 그걸 다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장 대표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대통령이 지금 여러 위기에 처했단 말이죠. 네. 그걸 극복하고 네. 뭔가 수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저런 그러니까 수습을 하려면 내 말은 호랑이는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풀잎을 안 먹는다는 말이 있는데 대통령은요, 대통령의 권위를 지킬 수 있을 때 대통령이고 그걸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대통령직을 내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래서 내가 민주당 얘기 물었으니까 하나 말씀드리고 제가 이 귀한 시간에 제가 수습 방안을 하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우선 민주당은요, 절대로 이선 후퇴, 중립 내각, 추천권 이거 바라지 않습니다. 뭘 바랍니까? 퇴진을 바라죠. 퇴진을. 심지어는 국군 통수권까지 다 준다 그래도요, 그거 바라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거는 바라면은 권력이 한 1년 집권 기간이 한 1년밖에 안 되니까 새로 대통령 선거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혹시 역풍을 맞을까 싶어서 여러 눈치 살피냐고 이선 후퇴 중립내 그랬는데 이게 지금 꼼수가 돼 가지고 아주 민주당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지금 만약 대통령이 탁 받아버렸으면 민주당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는데 박근혜 정부도요, 박근혜 대통령과 이 청와대도
계속 선제적인 어떤 공세를 못 취하고 계속 뒤따라가면서 하다가 보니까 말하자면 호미로 막을 일을 가려가지고도 못 막는. 내가 지난번에 한 일주일 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때 딱 그랬어야 됩니다. 지금 와가지고는 그냥 헛겁지겁 따라다니 이런 식으로 하면. 그다음 내가 지금 수습책은 뭡니까? 수습체가 뭐냐 하면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또 유지했어도 안 됩니다. 네. 국민들한테 무슨 낯으로 얼굴을 듭니까? 예, 어떻게 그래서 해야 됩니까? 대통령을 물러나야 되는데 나는 이래야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물러나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해야 됩니다. 하야하게 될 경우에 하야할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선거해야 되는데 이 60일 이내 선거에서 뽑은 대통령은 5년간 또 집권하게 됩니다. 이 5년간 집권할 대통령을 아무 준비 안 된 상태에서 60일 안에 헌법상 해야 되거든요. 예. 이렇게 뽑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수습안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여러 가지 이런 일로 다 전적으로 나한테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가 없다. 나는 그런데 당장 내가 대통령을 내놓으면 60일 이내 선거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대통령을 뽑으면 좋은 대통령을 뽑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 또 마침 또 겨울철이고 하니까 임기 4년을 마치는 내년 2월 25일까지 내가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25일 날 내가 사임하겠다. 그러면 선거는 언제 치르냐 하면 4월 25일 날 안에 선거를 치릅니다. 나는 이렇게 하면 야당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고 또 박근혜 대통령도 그나마 좀 명예롭게 자기 주도하에서 퇴진하고 난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어떤 수습 방안을 생각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교수님께서는? 저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대통령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 이 거명되는 어느 정치인도 다 똑같은 운명을 맞을 거예요. 그게 눈에 보이는데 또 5년 대통령을 만들자고요? 박근혜 대통령보다 좋을 거라는 보장이 전혀 없어요. 네. 지금 아마 잠룡들은 다 나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그러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 지도자를 쉽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환경에서는. 그렇다면은 지금 야당이 원하는 대로 그럼 좋다. 야당이 원하는 대로 그럼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각제 개헌하자. 하고 그럼 대통령이 개헌하고 나면 난 내놓겠다. 그리고 대통령 새로 뽑으면 돼요. 그 다음에는 내각제니까 대통령이 상징적 대통령이 되든 외치만 담당하는 대통령이 되든 그거는 개헌 과정에서 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야당에서는 그런 논의도 대통령이 주도하지 말라 이런 주장이 아닙니까? 그거는 그거를 대통령이 뭐를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당은 내가 그러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어떻게 요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입이 이렇게 찢어져가지고. 그게 문제죠. 야당이 정치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말고 법적으로 해결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예를 들어서 어느 시한에까지는 대통령이 좀 시한을 두고 거취를 정리할 필요는 있는데 우리 이 교수님께서는 헌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우리 장 대표님께서는 헌법 개정은 안 된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안 되는 걸 알아야 되고요. 그다음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그만두는 것이 5년제 대통령 이와 같은 5년제 대통령을 또 갖자고요. 또 갖자고요. 왜요? 지금까지 9명이 실패했으면 됐어요. 9명. 제가 우리 조선조예요. 저 보세요. 예. 조선조에 27명의 왕이 있었어요. 예. 그중에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왕이 누구 있어요? 하나? 둘? 많아봐요? 우리 대통령이 9명 있었어요. 예. 10번째가 지난 9명과 같지 않을 거라는. 만약에 그 논리로 적용시키면요. 아니, 8번째 벌써 바꿔서야 됩니다. 그거는 정말 장 원장님이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 자체가 사람을 믿는 제도에서 시스템을 믿는 제도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이 개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헌 안 하면요. 대통령제는 어쨌든 현재 끝났어요. 수명을 다했다라는 수명을 다했는데 그걸 자꾸 주장이신데 붙들고 늘어지는 건 잘못된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현실적으로도 안 되고 어려운 게 아니라 안 됩니다. 안 되고. 왜 민주당이 반대하면 안 되는데 그다음에요. 이걸 자꾸만요 헌법 탓으로 하면 안 됩니다. 헌법 만약에 이 맨날 레임덕이 온다. 레임덕이요 정권 초기에 다 왔습니다. 정권 초기에 이제 임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4년 중임제 그러는데요. 내가 이거는 오래 설명할 필요가 없는데 4년 중임제 하면요 진짜 정말 앞 4년 아니습니까? 이거는요
계속 선거운동한다고 온갖 비난이 나오지 안 됩니다. 저는 굳이 바꾼다면 6년 단임제가 낫습니다. 단임제를 해야 됩니다. 한국 이와 같은 정치 풍토에서는 네. 단임제를 해야 됩니다. 그렇고 그래서 이걸 자꾸만요 헌법 탓으로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을 잘못 뽑은 것이 문제죠. 내가 대통령 하면요 전혀 이런 일이 없습니다. 글쎄, 예. 그러니까 그렇게 막 저는 장 원장님은 예. 절대 부패하지 않을 뿐인 거 알지만 장 원장 주변에서 부패하지 않을 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대통령 책임입니다. 아니 그걸 아니 글쎄 말은 쉬워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말이 쉬운 게 어떤 아니- 대통령도 저는- 지금까지 네. 어떤 대통령도 부패할 거라고 나는 부패 않는다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현재는 이게 대통령도 장 원장이 오늘 대통령 되시더라도 장 원장은 깨끗하지만 주변 사람이 부패할 수 오늘 있어요. 뭐 사실 그게 우리 권한의 이 대단히 이 제도였는데. 대담 이 토론이 우리가 네. 좀 뭐 대통령제냐 또 뭐 이걸 얘기하는 자리는 그건 아니고요. 아니죠. 어쨌든 지금 국정이 굉장히 어수선하고 경제가 어렵고 나라 외교도 안팎의 위기가 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지금 국회를 방문을 해서 어쨌든 내가 권한을 상당히 내려놓겠다. 예. 국회에서 추천을 해주면 내가 수용해서 실질적인 권한을 주겠다. 야당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겁니다. 네, 그거요 괜히 대통령의 권위만 더욱더 실추시키죠. 현실화되지 않습니다. 또 현실화되지 않아야 됩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은요 국민의 마음입니다. 이미 국민의 마음이 박근혜 대통령으로서 떠났습니다. 떠났고 야당이 지금요 야당의 태도가 정도를 걷지 못해서 유감스럽지만 네. 결국은 야당이 또 받지 않습니다 이거를. 그런데 괜히 이렇게 소모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왔다는 게 뭐냐?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의 권위를 이미 상실했다는 겁니다.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예. 그런데 그거에 따라서 이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결국은 해법은 어떤 뭐 책임 총리나 무슨 그런 거국내- 거는 그걸로는 해법이 아니고 그건 또 해법이 위법이고요. 위법이고 위헌이란 말이에요. 위헌. 해법이 될 수 없다. 그래도 그래 되지도 안 하고 않고. 법률적으로도 위법.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요. 그렇다 그러면 사실 이제 지금 말씀 주신다 그러면 대통령이 오늘 국회에 가서 여러 이야기한 것들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이신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그러면 향후 전국 수습책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상호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 지도부까지 다 바꿔서 좀 논의를 하자 이런 얘기 아닙니까? 현실성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이정현 바꾸라 한 말씀이죠. 네. 그 남의 당 대표 바꾸라 이런 말은 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당에서야 누구를 대표로 내세웠든지 그건 대표끼리 회담하는 거고 당 내에서 뭐 물러가라 하든지 그런데 그 우상호 대표가 그렇게 말하는 건 옳지가 않고요. 옳지 않고. 결국 그런데 우상호 대표가 뭘 하고 있느냐? 결국 박근혜 대통령과 이 정부의 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명분 지금 핑계대고 있는 겁니다.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그건 공감입니다. 그 우상호 원내대표 요구는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만한 요구입니다. 그런 요구하면 안 돼요. 왜 남의 집에 콩 내라 팥 내라 합니까? 그거는 너무 잘못된 거고 정치인으로서 최소한도의 예의도 없는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우상호 그런 원내대표 왜 그런 요구하느냐? 네. 장 원장 말씀대로 이 여당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그 핑계를 만들어 명분을 쌓아가는 거예요. 예. 그런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대통령의 오늘 제안, 야당에서 여러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대통령의 탈당도 야권의 요구 중에 하나인데 이것이 꼭 야권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여권 내에서도 이뤄지는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 정진석 대표의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요? 현 사태는 대통령의 헌법 위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 지도부는 대통령과의 의리 문제로 지금 인식하고 있는 그러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상친한 국민의 마음을 달래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는 현 사태를 수습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당 지도부도 제대로 된 길을 가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지금 대통령을 침몰시키고 있는 것은 성난 민심입니다. 만일 당이 분열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어막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정현 대표님은 파도에 부서진 난파선의 선장을 자임하셨습니다. 그 선장이 이 배는 내 배다. 내 사람들만이 이 배를 지킬 수 있다. 이렇게 고집한다면
그 배에 있는 어느 누가 노를 함께 저으며 풍랑을 헤쳐갈 수 있겠습니까? 당의 분열을 막아 대통령을 지킬 수 있는 이정현 대표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 당 지도부 의리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현 사태 이런 인식으로는 수습 불가능하다. 제대로 된 길 가라 질책했습니다. 정지성 원내대표 당이 분열하면 박 대통령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막이 무너진다. 이에 앞서 이정현 대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교수님, 먼저 김무성 전 대표 대통령의 탈당을 하고 요구하고 있는데 물론 여당도 야당도 그런 얘기 있는데 탈당이 어떤 수습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탈당 요구는요, 제가 봤을 때는 꼬리 자르기예요. 결국. 그런데요, 제가 이 97년도에 이 한나라당 이회창 총리가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탈당하고 그다음에 당명도 바꾸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고 나서 이회창 후보가 당시에 김영삼 정권의 실정과는 아무 관련도 없고 책임도 질 수 없다 그런 발언했어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역풍을 받았는지 말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봤을 때 그런 꼼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건 꼼수에 박근혜 대통령을 새누리당이 추대해서 당선을 시켜놨는데 너 나가. 너 지금 우리 곤란이 됐으니까 나가. 그런 거 했을 때 그럼 저 당이 그럼 다른 당이 박근혜 대통령에 당선시켰어요. 그래서요 저는 그런 꼼수를 부리는 거는 국민들이 속아 넘지 않습니다. 이미 다 내가 97년도에 내가 그런 걸 봐서 알거든요. 그리고 또 탈당했다고 그래서 새누리당의 책임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새누리당이 이것을 대해서 어떻게 수습을 해나갈 것이냐. 를 더 고민을 해야지 그냥 얄팍하게 대통령을 탈당하셔 이정현 물러나셔 네네. 그거는 아주 그 정말 정치 최소한도의 정치 도의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 근본 생각합니다. 수습책이 아니다. 전혀 아니죠. 장 대표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요. 뭐 저 비박계는요. 이 좀 억울한 점은 있겠죠. 이거 대통령이 또는 잘못인데. 친박계가 예. 잘못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다는 억울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그 당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책임을 함께 지려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이 탈당용 대통령이 뭐 탈당 안 해서 뭐가 안 된 겁니까? 이 사태는 전혀 탈당 잔류 이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정현 대표의 사퇴 문제는 어떻게 저는요. 인식이신가요? 그런데 이정현 대표가 어리석고 또 이정현 대표가 왜 어리석었냐 하면 어쨌든지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은 한나라당의 말하자면 지원이라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에. 저 새누리당에. 예. 그 새누리당의 일부가 뛰쳐나가보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려면 이정현 대표가 딱 사표를 해서 오히려 비박계가 좀 이걸 주도하도록 만들어가지고 도망갈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 이정현 대표는 지금 고집을 부려가지고 친박계가 지금 비박계가 지금 도망갈 수 있는 명분을 지금 준다. 만들어주고 있으니까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오히려 대통령을 더 어렵게 어렵게 만드는 한다.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정현 대표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이신가요? 그것도 말이 안 되죠. 이런 지금 당의 위기인데요. 헌정 질서의 위기고 당의 위기인데 그럴 때일수록 서로 힘을 합쳐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정현 대표가 일단 당 대표로 뽑혔으면은 그 당에서 뽑은 거지 당의 국회의원 몇 사람이 뽑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의 몇 사람이 뽑은 거 원내대표예요. 원내대표 내가 그만두겠다. 그건 말이 돼요. 왜냐면 국회의원들이 뽑은 거니까. 네. 그러나 이정현 대표는 국회의원들이 뽑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당이 뽑은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당에 우리 장 대표님 얘기로는 당에 대통령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 이런 지적에 당이 대통령한테 부담을 주고 있어요? 그런 아니, 제 말씀은 네. 그거예요. 이정현 그거고요. 대표가. 네, 그런데요. 당에 부담을 주고 있지. 그것도요. 비박이요. 예. 그러면은 당을 깨고 나갈 용기가 있느냐? 그럴 만한 카리스마틱한 리더가 있느냐? 전혀 없어요. 지금 떠들기만 하는 거죠. 비주류에서 여러 모임들이 있고 네. 여러 모임 아무리 있으면 뭐 하겠어요? 힘이 없다. 뛰쳐나갈 용기도 없고 정말 집 나가면 X 고생한다고요. 그러니까 네. 전혀 저는 네. 비박이 저러는 거 보면서 비박이 왜 저러지? 이럴 때일수록 힘을 합치고 일단 수습되고 나서 네. 그때 이제 수습됐으니까 당신 그동안 고생 많아서 그만두셔 하면 되는 거예요. 많은 정치평론가들, 분석가들은 네. 예를 들어 분당 사태로 제3지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까지 결부한 제3지대가 형성되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을 내놓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정계 개편이라는 것이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계 개편되는 건 전 본 적이 없습니다. 국회 선거를 앞두고 정계 개편되는 건 본 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지난 대선 당시에 안철수 씨의 지지가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래도 정계 개편 안 됐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뭐 제3지대 뭐 훌륭한 사람들이 간다? 그거 어려울 거예요. 쉽지 않을 것이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이렇게 싸우더라도 네. 그래도 지금 당에 누군지는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 가운데를 없애버리면 그다음에 어떻게 해요? 소용돌이로 빨려도 아무것도 못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비박은 그럴 만한 용기도 없고 그럴 만한 지도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지도자 있으면 깨고 나가면 그럼 깨고 나가면 깨고 날 거죠. 당대표 중심으로 어쨌든 수습을 하고 나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 그러고 나서 해야죠. 저는요, 그 한나라당도 뭔가 국민들한테 석고대죄를 갈 건 없지만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야 이미 되는. 지난주에 한번 사죄를 했었죠. 사과문을 발표했고. 사과문. 예. 그런데 그래서 또 특히 또 이정현 대표가 이런 사태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대로 말하자면 충고를 못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정현 대표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래도 국민들한테 예. 새누리당에도 뭐 좀 이번 결국은 이정현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의 선택, 과연 이제 그 선택의 시간도 많이 주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켜봐야 될 일 같고요. 사실 이제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역할이 점점 국회에서의 역할, 또 국가를 위한 역할이 점점 커지는 것 같은데 오늘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이른바 야권의 잠룡 5명과 조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문재인 전 대표의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국민들 마음과 우리 당의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다 함께 확인했고요. 그래서 우리는 국민들의 민심을 존중하지만 또 그와 또 함께 또 정치적인 어떤 해결을 위해서 노력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당이 또 함께 또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렇게 단합해서 이렇게 함께 나가기로 그렇게 논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국민들의 민심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정치적 해결도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전 대표님 사실 예상외로 강경한 대응 이런 요구는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좀 숨고르기에 좀 들어간 모습도 있는데 왜 이런 모습 보일까요? 저희 이제 그 용기가 없는 거죠. 원칙을 말할 생각이 없죠. 난 저 방금 한 말이요. 무슨 말인지 한 개도 못 알아듣겠어요. 예? 국민의 마음과 당의 마음이 같다. 국민의 마음이 뭔지 당의 마음이 뭔지를 말을 해야 되지. 저런 말이 그 말이 됩니까 저게? 저런 소리 하는 사람은 지도자 자격이 없습니다. 없고 그다음에 뭐 방침을 말하지 않습니다. 뭐 정치적 해결? 그럼 뭐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그럼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만 한 말을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러면 안 됩니다. 저러다가 보니까 저것도 일종의 꼼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맥힙니다. 그래서 현재의 박근혜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나 이 야당, 제1야당 이 사람들 가지고는요 이 나라를 위한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다 무능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판을 갈아야 된다. 판을 갈아야 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저는 장 원장님 하신 말씀이 옳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저는 추 대표도 그렇고 문재인 대표도 전 대표도 그렇고 자기가 한 말을 씹어야 되거든. 문재인 전 대표 얼마 전까지도 대통령 퇴진해야 된다고 근데 지금 또 말이 달라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추 대표는 뭐라고 해서 진상 규명이 먼저 돼야 된다는데 그 얘기는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대통령한테 3가지 선결 조건을 네. 요구했는데 그것도 사라져버리고 있고요. 그마저 쉽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추 대표 말을 누가 믿겠어요? 어떻게 영이 쓰겠어요? 추 대표 말 조금 2, 3일 지나면 또 바뀔 거. 바뀌는구나.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라면은 정말 말이 무거워야 되고 그것이 네. 자기 개인 지금 추 대표가 개인으로서 얘기하는 건지 당 대표로서 얘기한다. 당 대표로서 얘기하면 당의 의견을 가지고 나와서 얘기를 해야지. 자기 혼자 그냥 그때 따라서 말을 바꿔대는 거는 정말 정치 지도자로서의
그 자질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당의 일관된 메시지가 뭐 있어요? 없죠 지금. 없다. 너무 좋아가지고 입이 찢어져서 너무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도 해보고 저 말도 해보고 그러고 있는 근데 그 거예요. 말이 전부 틀립니다. 그렇죠, 아니, 잘못된 말이 되게. 예를 들자면요, 진상 규명이 문제다. 이 진상 규명 하려 그러면요, 1년이 걸릴지 2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그럼 그때까지는 뭐 물러나라든지 뭐 안 할 겁니까? 그런 말도 틀렸고, 네. 그리고 당 방침이 지금도 없지 않습니까? 예. 저는 생각할 때요,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로 물러나야 됩니다. 이거는 이런 걸 뭐 흔히들 뭐 헌정중단이다. 헌정중단이 아닙니다. 대통령이 물러나면 헌법에 따라서 선거하면 되는 겁니다. 네, 박 대통령은 어쨌든 주어진 권한을 끝까지 책임을 지고 중심을 잡겠다라는 그런 취지 아닐까요? 청와대. 그런 취지가 본래는 아주 그래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럴 수 있는 권능을 상실해 버렸단 이미 말이에요. 상실했다. 그다음에 이미 드러난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실토한 것만으로도 대통령으로서의 권능을 잃었습니다. 그 측면에서요. 그다음에 내가 하나만 더 말하는데,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이요, 부정부패 뭐 등등의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는 대한민국의 수치가 아닙니다. 이는 굉장한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야, 정말 대한민국에는 말이야, 대통령이 말이지 뭐 부정부패 걸려가지고 뭐 사임도 하더라. 왜 그게 수치입니까? 이걸 부정부패 걸렸는데도 억지로 뭐가 꼼수를 부려가지고 유지하고 하면 이게 대한민국의 수치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정말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대통령은요, 더 이상 용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국민이 정말로 용납하지도 않습니다. 네. 무슨 질문이었죠,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네. 해법을 놓고 우리 장 대표께서는 해법이요. 어쨌든 야권의 지금 현재 해법은 다 꼼수이기 네. 때문에 결국은 궁극적인 해법을 찾아야 된다. 결국 이거 보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헌정의 위기인데요. 우리가 4.19 맞지 않았습니까? 6.29 맞았어요. 그럴 때마다 기존 헌법에서 개헌을 하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갔어요. 네.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상태는 새로운 질서를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여기서 자꾸 우리가 억지를 부려가지고 차기 대통령 5년대 대통령 하겠다는 건 잘못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대통령이 개헌하고, 대통령 뭐 아니 됐건 누구 아니 됐건 간에 개헌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하야하는 것이 답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사실 많은 국민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을 비난하고 비판하지만 하야나 탄핵에 대한 굉장히 좀 심리적 저항감이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런데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네. 새술은 새푸대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4.19 일어났을 때 그 당시에 자유당이 석권한 국회가 개헌을 했고요. 그다음에 6.29 났을 때 네. 민정당이 석권한 정권이 개헌을 했다고요. 그럼 지금 있는 국회가 새로운 질서를 만들기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법은요, 네. 그건 전부 다 잘못된 법이기 때문에 본래 개헌을 요구하는 투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 법이 잘못됐다는 확실한 법의 문제가 아니다? 예, 법의 문제가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4.19는 헌법을 개헌을 요구하는 요구는 아니었죠. 네. 그건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성이죠. 규탄. 그래서 결국은 개헌이 된 거니까 저는 개헌 외에는 해결책이 없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큰 담론을 놓고 저희가 얘기를 했는데 최순실 씨 수사 검찰의 칼끝이 한 발 한 발 청와대를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목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서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경작 서영대 석좌 교수, 장기표 신문명 정책연구원장 두 분과 정치 대담 풀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